네, 대표님,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이제 우리가 이야기로 서울 동네를 좀 돌아다녀 볼까 하는데, 네. 책에 또 여기 언급해 주셨더라고요. 경리단길은 왜 무너졌을까? 저 개인적으로 경리단길 되게 좋아하는데, 네. 진짜 잘 안 된 것 같아요. 네네. 초반에 되게 핫했는데, 요즘 사람들 다 어디, 성수동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. 이야기 해주신다고. 네네. 우선은 경리단길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, 뭐 기사화도 많이 됐는데, 저희 책에서 얘기한 거는 경리단길을 서브 상권이라는 표현으로 좀 정의를 했습니다. 이태원에서 즐기시는 분들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, 제가 어렸을 때 90년대 때만 하더라도 경리단길을 가면 스포츠카를 볼 수 있던 동네였습니다. 그때만 해도 스포츠카가 흔치 않을 때였는데, 거기를 갈 수 있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넘어가서, 이태원은 붐비니까 넘어가서 단가가 좀 있더라도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즐기는 공간이었어요. 사실 경리단길에 SNS로 뜨면서 유명해진 거를 생각을 하면, 그 남산 기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야경이 좋고요. 사이사이에 있는 골목들의 정치까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. 경리단길이 달라진 건 없는데 왜 경리단길이 안 됐냐? 우선은 첫 번째는 그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유동인구를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박리담회가 아니라 어느 정도 단가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권인 거고요. 사람들의 재방문이 또 어려운 곳입니다. 그래서 경리단길에 가서 SNS를 올리고 한 번 즐기시고 그리고 두 번 안 가시는 거죠. 왜냐면은 여유 있게 뭐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. 그리고 주차도 어렵고 경사면이 있고 골목이 좁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여성분들 데이트할 때 하이힐 신고 나오시잖아요. 그 힐 신고 걷기에도 굉장히 좀 불편한 언덕길이에요.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본다고 하면은 경리단길이 소화할 수 있는, 경리단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같은 데더라, 신흥상권이라더라 그러면서 많이 몰려갔던 거죠. 그러면은 재방문에 대한 그 소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속력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지속력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많이 익숙치 않으셨어요. 그래서 그 지속력이라는 걸 전혀 보지 못하고 연예인 누가 샀다더라, 요즘엔 경리단이 뜬다더라, 앞으로 꾸준하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, 교통이 우선 개발되지 않는다는 건 단가가 높아야 되고 재방문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지 그 상권에 대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지속적으로 소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억지로 와야 되는 자리는 그 소비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상가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, 그런 게 너무 좀 단편적이었던 거죠.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그렇게 몰려서 오히려 경리단길에 그런 뭐 향수? 그 정치를 오히려 더 잃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데, 교통, 상권이든 집이든 교통 정말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사실 아파트들도요, 집값 제일 비싼 데들은 다들 역세권입니다. 네네. 저 예전에 살았던 이제 용인시 수지구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이 두 개가 딱 걸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변두리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데는 그 아직도 5억대 안 되는 아파트도 한두 개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뭐 수지구청역이나 성북역 가면 신분당선이니까 네. 와, 거기는 13억, 15억, 거의 뭐 한 17억 이렇게 찍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. 같은 평수인데. 그렇죠. 차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. 근데 교통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공감하고. 네. 그리고 또 이제 경리단길 이야기 해주셨는데, 며칠 전에 한강진역에서 그 삼각지역까지 차로 지나갔는데, 네. 와, 평일 낮인데도 한 25분은 걸린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네. 거기 정말 사실 경리단길 교통은 정말 답 없어요. 네. 길이 너무 좁다 보니까. 실질적으로 거기가 그 남산터널 들어가는 쪽으로 버스가 몇 대 다니는 게 전부고요. 그 언덕길로는 이미 뭐 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, 물론 도로는 있고 차가 다니긴 합니다. 근데 대중교통이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재방문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은 제로인 곳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네,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. 교통이 정말 부동산에 중요하다는 거. 네,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. 또 책에 가로수길이 몰락했다라고 이야기 해주셨는데, 네. 어떤 의견 담겨 있나요?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책에서는 가로수길 상권이 아닙니다. 신사역 상권입니다.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지역이, 소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하고 있는 지역이 신사역입니다. 신사역 주변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요.
가로수길에 대한 상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로수길은 그 압구정동에서 또 이게 경리단길이랑 약간 비슷하게 얘기가 돌아가는데 압구정동 오렌지족이 한창일 때에 압구정동에서 좀 여유 있는 친구들이 유학파의 친구들이 가로수길에 와서 놀았었어요. 가로수길이 그 화랑으로 좀 유명했던 곳이고요.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유료 화랑이 생긴 곳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골동품 비슷한 것들도 좀 있었고요. 하지만 그 가로수길의 소비는 그 한정돼 있었어요. 매니아 분들만. 저만 하더라도 가로수길에서 뭐 식사를 안 해본 게 아니고 차를 안 마셔본 게 아니지만 가로수길에서 소비를 언제 했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하지만 신사역에서는 소비를 꾸준히 했었고요. 여기에 대한 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단편적으로 가로수길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. 그 우리나라 그 되게 유명 자산운용사에서 그 인사동에 있는 쌈짓길을 이렇게 본떠서 그 가로수길에 가로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. 지금 뭐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로수길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컨셉의 가로길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부족하진 않잖아요. 주변에서 유입하기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인구만 놀러 와도 얼마나 놀러 오겠습니까? 근데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소비가 원체 이루어지지 않던 골목입니다. 매니아들의 골목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매니아들의 골목이라는 걸 인지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는 개인 투자가 진행이 되겠구나, 사람들이 많구나, 유명세구나, 거기다가 그 빌딩 가격도 진짜 천정부지로 그냥 올랐었잖아요. 그리고 애플이 들어와서 하나의 또 성질을 또 만들었고, 이런 부분들을 단편적으로 보고 들어가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비나 소득 그리고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좀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. 뭐 반대로 가로수길이 될 수 있는 방향은 없냐라는 질문을 좀 받게 됐는데, 가로수길은 아마 기업에서 법인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마케팅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애플 스토어처럼 그런 매장을 크게 만들어서 어떤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규모여야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하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건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. 그렇게 해서 그 법인들이 자사 마케팅을 위해서 가로수길에 들어오고 가로수길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을 한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부흥을 얻을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지금 뭐 죄송하지만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지금 현재의 면적에서 과연 임차인분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. 그 내가 임대인이 되려고 빌딩을 사는 거잖아요. 근데 내 고객은 임차인입니다. 임차인이 들어와서 수익을 얻지 못하면 내 빌딩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임차인들로 인해서 어떤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지를 항상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.